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가 유로그룹 긴급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타협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며 금융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스 재무장관은 구제금융 이행 조건의 70%는 유지하고 나머지 30%는 OECD와 함께 마련할 10대 개혁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독일을 포함한 국제채권단은 빚을 깎아주는 방식의 채무제 조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불확실성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는 당분간 수급 불균형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4거래일 만에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3월물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배럴당 $2 84센트, 5.4% 급락한 $50 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국제에너지기구는 원유 시장이 안정 되찾기까지는 앞으로도 몇 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명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결권을 가진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 6월 기준금리 인상은 매력적인 옵션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상황이 점점 더 기준금리 인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이 미국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종가 기준 시가총액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전일 대비 2% 가까이 오른 $122 2센트에 마감됐습니다. 또 이날 팀쿡 최고 경영자가 캘리포니아 북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호재였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 주가가 주당 $15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을 압박했던 그리스 문제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스 재무장관이 절대 유로존을 탈퇴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화답했는데요. 하지만 독일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담했죠. 오늘 밤 열리는 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 문제가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0.79% 오른 17,868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더 확대하는 모습이었죠. 한편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1%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애플의 주가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지수 탄력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스 문제가 해결될 거란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국가별로는 엇갈린 흐름이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만 보합권을 쉬어간 가운데 독일 증시가 0.85%, 프랑스가 0.98% 뛴겨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면 우리 시장도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1940포인트를 내주며 마감한 가운데 이 코스닥 지수는 장중 낙폭을 만회하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완화된 그리스 문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기대를 걸어봐야겠죠. 출발 증시와이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초가 공략주 없이 지난주 추천 종목만 AS를 도와드릴 텐데요. 지난 추천 종목이 인터파크였죠. 이미 조기 목표 달성으로 AS를 한번 해드렸던 종목인데 어제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더라고요. 장대 양봉이 나온 모습이었는데 추가적인 AS 다시 한번 도와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시면 채널이 돌아갑니다. 네, 미리, 자, 일단 AS하고, 모르죠. 제가 또 갑자기 여러분들께 그렇죠. 또 추천 네.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자, 여러분, 끝까지 제 말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터파크인데요. 인터파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추천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날이죠. 2월 4일날 추천을 했던 종목군이고, 일주일이 이제 지났는데, 자, 추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눌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런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고, 지금은 여기 가격대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인터파크 자체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봉 자체는 단봉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거를 보면 이날 이제 6% 2월 5일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2%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시 전일이죠. 6.3%가 갑자기 크게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지금 올라온 거 봉 두 개, 양봉 두 개 형성되는 모습이었고 거기에서 올라가는 모습. 거기에 투자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의 물량이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다. 그죠? 외국인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들이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흐름은 실적적인 개선세를 눈앞에 두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인터파크의 자회사가 지금 아이마켓 코리아라든지 아니면 또 그 인터파크 INT가 있죠. 인터파크 INT가 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또다시 발표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회사에 대한 평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터파크에 대한 주가는 지금은 너무나 저렴하다라고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 가격권역 자체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젠 이 가격권역은 이제 불변의 진리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뭐 방송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수익 10% 가까이 났는데 9.8%죠.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장 조금 더 쉬어가는 그런 모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보유하신 분들 수익 대단히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좀 해답을 찾고 싶어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강연회 준비하셨다고요? 강연회 고지 좀 도와주세요. 예, 맞습니다. 자, 이번 주죠. 수급에 대해서 좀 더 주포적인 부분, 구체적인 주포를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셔야만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자체를 2월 14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에 제가 강연회를 하고요. 우리 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바뀌었죠. 미아 지점입니다.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 에코피아 빌딩 2층입니다. 뭐, 일단은 참가비는 무료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좋은 시간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또 유한타증권 해운대 지점의 김춘현 PB님 두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월 11일 수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어제 그리스 문제로 코스피 지수는 11거래일 만에 1930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영원한 악재는 없다고 하죠. 이 그리스 문제가 해결될 거란 기대감에 간밤 글로벌 증시는 모처럼 또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는데 오늘 그런 훈풍을 국내 증시 이어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윤동식 대표님, 개장 분위기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하는 호재를 좀 반영을 해서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9포인트 상승한 1939.76%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2.41% 상승한 595.36%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증시가 상승을 하더라도 1970포인트 61선과 120선이 뭉쳐있는 이 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맞고 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여지없이 좀 맞고 떨어지는 120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지금 이머징 국가 중에서 한국에만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순매수 기조가 좀 들어오지 않겠는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거에 근거한 이유는 그리스 문제가 해결됐다 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는 외국인이 좀 모습을 순매수 기조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좀 클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941포인트, 지금 같은 경우 6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이 상태에서 꾸준히 상승을 하더라도 코스닥 같이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는 나오기 좀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코스닥 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트레이드를 하시는 게 맞지, 대형주보다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중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양 시장 모두 좀 빨간불 들어오면서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 쪽에 좀 전망이 더 밝겠다라는 의견까지 미리 들어봤습니다. 자, 수급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코스피엔 좀 부담이 됐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이는 요인이 되기도 했죠. 오늘 수급 분위기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춘현 PB님.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이 지금 58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개인이 15억 순매도, 그리고 기관이 지금 5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그 1,000억대 이상의 이제 매도를 내놨고요. 그리고 근데 그 전날 이제 한 4,0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일단 시장 자체는 그 기금과 외국인 이렇게 두 개의 이제 큰 축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금이 계속해서 이제 그 코스피 지수를 받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외국인 매도 공세에 이제 쉽게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1950선 여기서 계속해서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를 쉽게 넘어갈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소 쪽 지금 낙폭 과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업체들 위주로 이제 조금 공략해 보심이 좀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개인 장세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23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이제 70억 정도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개인이 이제 지금 또 다시 116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재 그 코스닥 시장을 지금 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을 개인이 이제 받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기금 쪽에서도 계속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개인이 시장에서 이제 코스닥을 이끌고 있다고 해가지고 코스닥 장세가 끝났냐? 그렇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지수를 이끌고 있는 거는 그 개인들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제도 보시다시피 장에 많이 하락을 하다가 장 후반에 땡겨 올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볼린저 밴드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종목별로 잘 그 선택을 하시면은 코스닥 쪽에서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경기 민감주였던 조선업의 3% 이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무엇보다 대우조선해양이 6% 가까이 급락한 것이 그 영향을 주기도 했죠. 다행히 오늘은 조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업종별 분위기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습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예.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64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업종별로 놓고 본다고 치면 화학 업종에 대해서 11억 정도 순매수 비중을 유지하고 있고요. 서비스 51억,
제조업 14억 정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순매수 한다고 그래도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0.46%,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0.27%,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1%대, 그리고 정유주 어제 같은 경우는 서부 텍사스유 5.6% 정도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0.5% 상승, S오일 같은 경우도 0.4% 상승, 이렇게 뚜렷하게 좀 상승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유가와 관련돼서는 수혜를 어느 정도 입었던 종목들이 이제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이 LG화학 같은 종목을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보합으로 좀 움직이고 있네요. 0%대까지는 거의 온 상황을 보면 개인이 들어가기 좀 힘든 장세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은 좀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거래소 시장을 따라갈 게 아니라 지금은 이번 주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위메이드 NC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일본 넥슨이 실적 발표를 하고 다음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코스닥 장세 대장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심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 발표 시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 만약 코스닥 종목에 제가 말한 그 코멘트한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실적이 우호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코스닥 장세 그리고 그런 업종들이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가장 현명한 판단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설을 앞두고 수출업체들의 달러화 매도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 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7원 30전이 상승한 1,097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1,098원 70전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1,098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그리스의 부채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과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그리스의 구제금융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그리스 우려가 완화되었고요. 이는 뉴욕 증시와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미 연준 관계자가 올해 중반경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데 추가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달러화는 이러한 미 국채 수익률의 상승을 반영하면서 유럽계 통화를 제외한 엔화와 호주 달러 등 주요 통화 대비 큰 폭의 강세를 보였고요. 원화 역시 엔화와 함께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위험 선호도가 회복되면서 최근에는 호주 달러와 원화와 같은 위험 통화들이 달러화 대해 강세를 보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통화들이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는 것은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이후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점차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이로써 달러 N과 달러 원의 동조화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달러 N은 미국의 1월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급등세를 보인 이후 일시적인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조정의 폭이 크지 않았고요. 미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을 당시의 고점을 상향 돌파함에 따라서 매수 세력의 강도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달러 원의 경우는 달러 N과의 동조화를 회복하면서 상승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커졌습니다만 이전의 고점을 상향 돌파할지 여부가 계속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달러 원 역시 미 고용지표 발표 후에 급등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달러 N보다는 조정의 폭이 크게 나타났고요. 이 때문에 1,100원대에서의 저항이 강하게 형성이 된 만큼 이전 고점인 1,104원 10전을 상향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횡보세가 길어질 것인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 우려가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독일이 그리스와 트로이카 사이의 가격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만큼 다시 위험 회피 성향이 되살아나면서 달러 N과 달러 원이 동반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95원에서 1,103원 사이가 예상이 되고요. 만약 1,103원을 넘어선다면 1,107원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달러 환율 1,100원대 안착 여부 주목해 보자라는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웹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농심인데요. 최근 2월 들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했던 종목인데 4분기 실망스러운 실적에 현재 주가가 2% 이상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향후 주가 흐름 어떻게 전개될지 농심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무엇보다 네이버의 반등이 가장 반가운데요. 어제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오늘 차트를 보니까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2% 가까운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순 기술적인 반등인 것인지 이제 좀 바닥을 확인한 것인지 네이버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죠. 김충현 PB님. 네, 먼저 농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이 최근에 이제 중국 쪽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반등이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을 까보니까는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안 나온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투자 의견 자체가 뭐 지금 부정적으로 나오는 레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영업이익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정도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이 51.7%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일단 영업이익 감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는 아무래도 좀 충격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지는데 그 일정 부분 감안한 게 일회성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 작년에 일회성 비용으로 이제 약 80억 정도를 이제 빼는 걸 감안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27.9% 정도 감소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그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이제 시장에서는 농심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임계치에 다다랐죠. 시가총액이 지금 1조 5천억이 넘어가는 회사인데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고 중국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느냐 이런 게 이제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국내 시장에서 일단은 라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보면은 마트 가도 굉장히 많이 그거 묶어서 팔고 할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라면에 대한 그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도 인당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웰빙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이런 그 라면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그 점유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도 뭐 강스푸 홀딩스 같은 이제 강사부 홀딩스 같은 회사가 이미 뭐 굳건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강사부 홀딩스라는 회사 자체도 지금 최근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흐름 자체가 농심이 좋아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적극적인 매수 관점보다는 조금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15년 1분기 영업이익도 뭐 이번 4분기보다 조금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분기쯤 돼야 이제 조금 턴을 할 것 같기 때문에 매수 접근을 하시더라도 3월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그 영업이익률도 이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ROE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뭐 이제 지금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 농심 흐름 자체가 현재 뭐 좋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이 만약에 물리셨다면은 3월 이후쯤에 일단은 그 매수 관점으로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지금 제가 보는 그 밴드를 일단은 하향 이탈했습니다. 하향 이탈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강하게 이틀 연속 빠졌는데 지금 나오는 반등은 일단은 약간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올라오는 상황인데 일단은 네이버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를 가지시는 분들이 좀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네이버가 그 액면가가 500원짜리고 이제 5,000원짜리로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PER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56배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성장성에 대해서 뭐 PER이라든지 이런 걸 주기에는 이미 좀 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뭐 그리고 향후 뭐 인터넷 은행 뭐 그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솔직히 주가는 조금 비싼 수준이긴 합니다. 지금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 2013년 9월 그리고 이제 2014년 3월까지만 해도 지금 보면 ROE가 뭐 100% 이상 이렇게 나왔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ROE가 지금 2014년 6월부터 이제 급감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ROE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ROE가 이제 빠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굳이 뭐 이렇게 PER을 높게 주는 경우가 조금 낮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21조 8천억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좋게 나올 겁니다. 좋게 나오겠지만 이런 영업이익이 좋게 나온다 할지언정 지금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70만 원 선까지 반등이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네이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뭐 접근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다음 카카오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인데요. 어제 서울반도체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대규모 적자 전환하면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데 주가 흐름은 또 상당히 다이나믹하기도 했죠. 어제 장중 상한가 찍더니 상승폭을 줄이며 마감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소폭이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또 골프존인데 오늘 코스닥에서 정말 강하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는 26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이후 4월 3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는 종목인데 회사 분할 전 증권사에서 매수 추천 의견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것인지 골프존과 서울반도체 두 종목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시 대표님. 예, 일단 서울반도체 놓고부터 보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을 어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0%죠. 네.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뭐 6%대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일단 실적부터 좀 놓고 보겠습니다. 4분기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25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7% 하락한 실적. 그 전에는 1조 돌파했던 매출 같은 경우도 매출액도 9,393억. 2011년 이후로 3년 만에 적자 전환. 주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핸드폰 쪽에서는 판매가 잘 되는데 자동차 쪽에서는 아직까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쓴 보고서에 따르면 목표가 전체적으로 좀 점차 하향 목표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차트를 좀 놓고 보면 어제 좀 상승을 하더라도 저항대가 되겠죠. 네. 이 저항대가 되는 17,700원 선을 좀 뚫지 못하고 종가상 조금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를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거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기대 심리. 이제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작년에 컨퍼런스 콜을 할 때도 대표가 이제 영업실 쪽으로 자기 자리를 옮겨야겠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한 거 보면 영업에 좀 박차를 가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휴대폰 LED 부분 쪽에서만 유일하게 전년 동기에 대해서 매출이 27%, 28% 정도 성장을 했고 TV 쪽에서는 43%, 조명 쪽에서는 10% 정도 좀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있는 매출액도 감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명 쪽에서는 특별하게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저가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좀 심하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가격 경쟁을 좀 심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력이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해외 매출이 좀 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자동차 매출이 좀 많이 줄었죠. 그러나 이제 7월부터는 LED 조명이 모든 자동차의 의무화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힘입어 우리나라 자동차에서도 매출 MS 증가 그리고 매출량이 증가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심이 좀 주가에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듯이 어제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강한 모습 그리고 2015년도에는 조금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의구심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개인이 투자하기엔 좀 무서울 겁니다. 2014년도 3월만 하더라도 주가가 5만원대 달리던 주가가 지금 17,000원대면 3분의 1 정도는 3분의 2 정도는 날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섣부르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2분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져서 모양을 좀 만든 다음에 2분기 초반에 만든 다음에 2분기 후반부터는 조금 위로 상승하는 패턴을 그리는 차트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조금 지금 사서 달려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뭐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만 유독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당분간 상승은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어제 뭐 운 좋게 저점에 뭐 16,000원 이선대 잡으신 분들이라면 18,000원 이선이 오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좀 나가셨다가 조금 다시 아래로 밀리는 상황이 오게 되면 잡으시는 게 낫지, 뭐 추가로 지금 막 어제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막 쭉쭉쭉 갈 거라는 기대심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보류하시면서 관종에 좀 담아두지만 보류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골프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에 골프존이 조금 많이 상승을 했죠. 저점 대비해서 작년 8월 대비해서는 한 30%, 4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상장한 이후로 2011년도에 상장을 했으니까 상장한 이후로는 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제 골프존이라고 다 아시면 스크린 골프로 다 아실 건데 골프장을 인수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주가가 좀 이렇게 기업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6일 분할을 한다, 기업 분할해서 4월에 상장을 한다는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8% 상승한 28,000원, 7,000원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6일 거래일까지 오려면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아직까지 멀었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런 기업 분할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좀 가지 않겠는가라는 좀 무조건론이 좀 작용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과거부터 뭐 많은 기업들이 분할을 했습니다. 뭐 LG화학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많이 분할을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 분할해서 주가가 안 올라간 기업들은 한 10% 미만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기업 분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더 큰 수익을 바라지 않겠는가라는 모든 심리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분할 이후로 합산해서 적정 골프존의 주가 가치는 1조 한 4천억 정도, 지금 시가 대비해서 한 50% 정도 이상 상승을 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잡아도 어떻게 보면 괜찮다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26일이라면 뭐 거래일 기준으로 한 10거래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좀 너무 급등을 했네요. 급등을 했지만 오늘 좀 눌리는 장세가 나온다고 하면 따라가시는 전략도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또 눈여겨볼 종목이 코스닥에 새로 상장한 새내기주 포시에스인데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데 상장 첫날 공모가를 웃돌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한 기업적인 분석과 함께 또 새내기주 대응 전략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중국 최대 명절에 춘제가 임박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오늘 현재 한 5%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화장품 제조도 10%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관련주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따라가봐도 괜찮은 것인지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김춘현 PB님. 네, 일단 포시에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시에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9,100원이고요. 지금 형성되고 있는 가격이 17,000원대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 보면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나오고 있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굉장히 높게 나오는 회사입니다. 지금 그 나오는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 그리고 수익성 이런 건 확보가 돼 있다고는 하지만은 현재 지금 이 회사가 나오는 영업이익이 40억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4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은 1,0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PER이 25배 정도 수준을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매출액이 뭐 128억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내용 자체는 뭐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이게 그 웹이랑 모바일 쪽에서 사용 가능한 이제 기업용 전자문서 솔루션 업체고요. 자체 기술로 이제 그 리포팅 솔루션 오즈 리포트랑 그리고 전자문서 솔루션 오즈 이폼 등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뭐 대법원, 국세청, 신한은행 그리고 뭐 저희 회사도 이제 이거를 그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그 드리는 비용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뭐 시장이 계속해서 파이가 커진다면은 성장성 뭐 25배 정도 이렇게 뭐 줄 수는 있지만은 현재 제가 볼 때는 뭐 딱히 그렇게 끌리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일단은 생각보다 높은 상태로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우회 상장식으로 이제 하려고 미리넷이라는 회사한테 이제 합병이 됐었는데 미리넷이 이제 그 실적이 악화되면서 이제 이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되고 이 다시 지분을 재취득해 갖고 그 상장을 한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뭐 공모 청약 경쟁률이 1162.83대 1 굉장히 높은 시장 관심을 받고 그 진입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지금 성과만을 봐도 지금 뭐 60% 70% 가까이의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한 며칠 관망을 하시고 오히려 접근을 하시는 것을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국 화장품이랑 한국 화장품 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이랑 한국 화장품 제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그 춘절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 이외에도 다른 화장품 업체들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뭐 ACT 같은 것도 장중에 말씀드렸고 뭐 한국 콜마 B&H, 뭐 콜마 B&H 이런 것도 장중에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 그냥 계속해서 일단은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그냥 지금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직 중국 기업이랑 우리나라 기업이랑 이 지금 기술 격차가 조금 심한 상황이고요. 한국 화장품이랑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그 화장품 업체들에 비해서 그래도 주가 자체가 조금 가벼운 수준입니다. 뭐 1,000억 수준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는 뭐 투자 주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솔직히 계속해서 상한가입니다. 계속해서 상한가를 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도 되느냐?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선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언제든지 붙어도 되시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자신 없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종목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올라가면서 시가를 거의 웬만하면은 플러스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시가를 플러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전고점 훼손하지 않는 예는 일단은 추가 상승이 계속 가능하다 보고요. 만약에 이제 하락이 온다고 해도 이렇게 탄력이 붙었던 종목들은 한 번에 완전 뭐 꺾이는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지금 이미 상한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붙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주가가 조금 조정받았을 때 한 번쯤 크게 빠질 때 한 번 빠질 때는 또 시원하게 빠질 겁니다. 거의 하한가 가까이 빠지는 날이 있을 건데 그럴 때 이제 다음 날 뭐 매수 관점으로 좀 가져보시면은 또 추가적인 2차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가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날은 일단은 접근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주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상한가 쓰고 있는 두 종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신라 SG가 4흘째 상한가를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모멘텀이 없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참 신기하네요. 신라 SG 이 종목 분석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대성 미생물인데 이 종목도 이틀째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죠. 하지만 이들 종목도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윤동식 대표님 두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분석 도와주시죠. 일단 신라 SG도 붙어놓고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2월 9일 상한가, 10일 상한가, 11일 상한가 계속 상한가를 달리고 있죠. 이런 네. 종목을 과연 개인이 따라 붙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붙을 수 없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을 좀 잘 해주셨는데 선수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에 자신 있고 진짜 따라붙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달라붙는 게 괜찮을 전략이 맞는 거고요. 다만 이런 종목을 개인이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주위에는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계속 루머에 의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조회 공시에서도 뚜렷한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주가 급등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가 급등 사유 없다라고 회사에서 단언을 하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개인이 좀 관심을 안 가지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으로 놓고 보면 전형적인 박스권 장세의 종목은 분명합니다. 이 5,400원에서 3,100원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장세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을 뚫고 지금 6,850원까지 달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개인이 조금 트레이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선수들도 잘못 들어갔다가 물려서 큰 손실 보고 나오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차라리 그냥 없다 생각하시고 개인은 트레이드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성 미생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제역 관련된 주인데, 네. 대성 미생물 구제역 백신과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도 호실적에 힘입어 지금 상한가 9,300원 상승한 14.93% 상승한 71,600원을 달리고 있습니다. 구제역, 참 우리나라에 자주 일어나는데 이것도 참 국민된 입장으로서는 답답한 모습이기도 한데, 네. 이 종목 또한 전형적인 박스권 장세를 그리는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박스권 장세를 뚫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가파른 상승을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주주 지분율을 보면 대한유팜이 좀 많이 갖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주주 지분율을 보면 대한유팜이 몇 프로 갖고 있죠? 50% 이상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구제역 관련된 테마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네. 개인이 투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무조건 반대고요. 왜 그러냐면, 네. 이런 종목을 예를 들어 핸들링하는 누군가 세력이 있다고 하면 절대 개인이 수익 보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 기대해서 내가 저 상한가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도 왜 못 냈다, 저런 종목은 날아가는데 왜 내 종목은 못 날아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이리스크가 분명히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과감히 들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기관은 전혀 관심이 없는 종목이다. 아예 그냥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마시고, 그냥 안정적으로 우량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 내가 수익을 1년에 20% 30%만 내더라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지, 이런 구제역과 관련된 백신, 구제역 2년마다 한 번씩 오죠. 근데 네. 2년마다 한 번씩 수익 낼 것도 아니고, 수익 한번 반짝 내고 쭉 빠질 때는 묻고 장기 투자하실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나는 선수다 하시는 분들만 들어가시지, 그러시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빠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충현 PB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 다행히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임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전략은 중소형 건설주들을 조금 주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조금 핀트를 오늘은 조금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일단은 중소건설주들 그래도 오늘 당장 전략으로 보신다기보다는 일단은 하나의 트렌드로 또 조금 가져가시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스펙처럼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좀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신세계 건설 같은 거랑 그리고 이테크 건설 이런 것들은 계속 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좋은 화성산업, 동원개발 이런 것들이 6개월 전에 신고가를 치면서 시장을 선도했었던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조금 쉬고 있다가 다시 화성산업이 머리를 들면서 최근에 서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꺾여 있는 중소건설주들은 쳐다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신세계 건설, 이테크 건설, 그리고 서한, 화성산업,
동원개발, IS 동서 이 정도 업종들을 하나의 뭐 좀 관심 종목군으로 등록을 해놓으시고 추세가 괜찮으니까 조금 조정 시대마다 편입을 하시면은 뭐 부동산 3법이라든지 지금 얘네들 자체 개발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은 성과 있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어서 윤동식 대표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코스닥에 대한 투자 의견이 열일 전문가님들마다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점이다, 과열 논란이 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코스닥 중소형주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팽배한 상황인데요. 대표님은 어떤 쪽에 좀 스탠스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좀 자세한 대응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2월 중으로는 코스닥 장세가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뭐 과거와 대비해서 10%, 20%, 30% 크게 수익 낼 생각하지 마시고 짧게 스윙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지만 뭐 그리스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었죠.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독일에서 니네가 요청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하면 나는 중국이랑 아니면 미국 쪽으로 갈 거다. 일본 쪽으로 갈 거다. 요금을 요청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주가가 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언제까지 그리스 사태가 뭐 이제는 그리스 사태가 해결됐다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오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분기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이 발표되는 좋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게임 업종에 대한 게임블과 컴투스에 대한 좀 가이던스 대비해서 하향하는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컴투스 같은 경우는 주가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는 NC소프트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이런 게임 업종, 인터넷이 됐고 온라인 게임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2월 중으로 가져보시는 전략이 가장 현명한 판단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스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코스닥 장세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유안타증권 김충현 PB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죠. 증권사 오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코스닥 추세 더 이어질 것이다. 실적 베이스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정영훈 팀장은 만기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혜란 연구원은 코스피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주의하자. 김현경 주식팀장님은 IT 부품과 바이오 섹터 여전히 관심을 두자. 안상현 대리도 어제와 같은 의견이었죠.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동부증권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변수가 산재한 가운데 코스피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주의해보자고요. 자세한 의견 들려주시죠. 네, 뭐 22가 지금 대규모 양적 완화한 이후에 안전자산 선호도가 약간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인데요. 아직까지는 특히 코스피 시장 둘러싸고 대외 여건들이 뭐 만만치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당분간은 그리스 뉴스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뭐 민감하게 좀 반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12일날 EU 정상회의 그리고 16일날 EU 재무장관회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 국채담보 인정 불가 방침 이제 지난번에 발표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런 과정 속에서 변동성에 시장이 다시 한번 노출될 가능성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확인 과정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우선 4, 4분기 실적 시즌 이제 마무리 국면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주도 실적 발표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중소형주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실적 발표 이제 시즌 마무리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실적 모멘텀 유효한 업종들 위주로 좀 슬림하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장기적으로는 좀 대형주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트레이딩 전략 하시는 초점 맞추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 수형주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 높아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 좀 차익 실현, 욕구, 모멘텀이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형주는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권이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매력도 단기적인 매력도가 좀 높은 시점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생활용품이라든지 미디어, 특히 반도체 업종들 실적이라든지 가격 메리트 좀 부각될 수 있는 업종들 위주로 미리 좀 선 접근하시는 전략 제시드립니다.
이후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보시면서 대형주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으로 임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보증권 김혜란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맹수 시간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요. 좀 빠르게, 좀 다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이 참 웃깁니다. 그죠? 그리스 총리의 발언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요. 구제금융에 대해서 연장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좀 글로벌 증시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말을 딱 바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또 글로벌 증시가 거기에 화답하는 듯이 다시 반등세를 이어가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빠졌다 올라오는 것이지만 우리 장이 좀 견조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은 코스피 쪽 얘기는 아니에요. 코스피 쪽은 지금 여전히 좀 실적 불확실성이라든가 대외적 변수 요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고요. 코스닥 쪽은 심하게 지금 또 한번 폭포수를 만들어냈다가 제가 전일도 이 방송에서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하게 빠지고는 있지만 결국은 590선을 지켜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고요. 전일 593선에서 그러니까 조금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고 오늘 이제 반등세를 새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매수 찬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분명하게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대형 종목군들과 지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빠르게 시장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다시 올라요. 그러니까 전자 쪽에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좀 좋지 못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차가 결국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완성품 쪽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동차 쪽은요, 참 어이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무너뜨려 놨는데 기술적 반등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요새 같은 시장은요, 여러분들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걸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리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전략은 결코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조선정유화학이 조금 상승세는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였다라는 것이 시장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와 관련된 주들이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라도 지금 빠르게 조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지, 이것이 추세적 전환은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주 오늘 조금 오르고 있고요. 증권주도 같이 동반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험주도 역시 동반 상승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관련주죠. 코콤이 드디어 이제 또 17,000원을 넘어갑니다. 야, 이게 어디까지 갈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죠? 5,000원대 얘기 드렸던 종목이 벌써 지금 17,800원, 17,900원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8,000원 부근까지 참 무섭습니다. 상승세가. 거기에 비해 S넷이 조금 좀 뒤처지는 모습이고요. 다산 네트워크는 좀 부진한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콤의 어떤 매수세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5,000원짜리 종목이 몇 달 전까지 제가 얘기 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5,000원에 머물러 있던 종목이 지금 8,000원까지 올라온다. 자, 이거 오늘 누가 봐도 조금 오버슈팅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콤도 그 근처에서 흔들흔들거릴 때는 여러분들 이거 성장성에 대한 부분까지 의심하고 하셨었죠. 근데 분명하게 성장성 있는 종목들은 흔들거리다가도 올라온다는 것은 분명히 착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군들 좀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바이오시밀러 쪽도 괜찮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괜찮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IT 쪽에서의 좀 두드러진 약진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데 LED 쪽은 지금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 이게 낙폭이 과했다고 해서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나 들어가는 종목이지 절대 이제 이게 추세적 전환이 나올 수는 없는 섹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유아 관련주도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NFC 관련주 중에서 이론이 오늘 좀 크게 오르고 있네요. 그죠? NFC에 대해서 어제 전일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신문 강좌 시간을 통해서 신문 강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코리아나도 이제 급등세가 좀 나오고, 코리아나도 계속 지금 신고가를 지금 향해 가고 있죠.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아직은 좀 견조한 모습이다 하는 게 지금 나옵니다.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포스텍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드론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드론 관련주도 최근에 드론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간다 확 간다에서는요, 여전히 계속 똑같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도 섹터는 여전히 전차예요. 결과적으로는 전기차와 전기차 쪽이죠. 그죠? 차 쪽에서는 전자 쪽에서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요걸 제가 계속 요 섹터를 갖다가 디테일하게 지금 분석을 좀 드리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 미래차가 이게 선두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쪽에서 순환적 차원의 섹터만 구별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 많이 올랐는 지금 홈 오토메이션 관련 코콤이나 그 다음에 통신 관련 S넷을 보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덜 올랐는 통신 관련주들에 좀 집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장비 쪽에서도 조금 덜 올랐는 쪽을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이솔루션은요, 저희가 그 가족분들과 이미 전량 차익 실현을 다 했습니다. 25,000원 위에서 차익 실현을 다 했으니까요.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차 쪽에서는 이제 그 충전 인프라 쪽이죠. 지금 충전 인프라 쪽 한 종목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차량 경량화 쪽입니다. 경량화는 여전히 이 미래차 쪽에서의 어떤 담보된 사업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요, 여전히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좋은 섹터들도 있고,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종목별로 좀 안 좋은 섹터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어느 게 먼저 선 가느냐 후 가느냐의 차이인데, 선 가는 종목도 후 가는 종목도 이것은 실적을 담보로 한다는 거, 그리고 모멘텀을 담보로 한다는 거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악재가 해소됐다는 것은 구름이 걷힌다는 얘기입니다. 구름이라는 불확실성의 해소, 그리고 장박이 걷힌다는 것은 그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겠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쪽에 조금 관심을 둬야 될지는 명확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마치고요, 공개방송 또 합니다.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면 요 호랑말코 아시죠? 이제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더 이상 호랑말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호랑말코 같은 사나이. 예, 저 예병군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영원한 호재도 악재도 없는 것이 요즘의 주식시장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해결될 거란 기대감에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실적 꼭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